던지는 후원도 괜찮지만 어쨌든 필요한 거 사고 거기에 이제 수수료로 후원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도 힘드시면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슈퍼챗 안 해도 되고 채널밖에 안 사셔도 되는데 어쩌다 보면 갑자기 광고가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한두 개 정도 봐주시면 도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재밌는 짤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요. 이준석의 흑역사예요. 이럴 때 이준석을 까는 거예요. 이준석이 만난 사람은 왜 끝이 안 좋은가. 자, 박근혜 때. 그 어렸을 때 선수죠. 네. 이준석 보이시죠? 박근혜 감옥 갔습니다. 이준석이 밀면 감옥 간다.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아마 이 장면은요, 이준석의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요. 네. 대선 때. 그런데 쩔망했죠, 지금. 윤석열도 감옥 갔습니다. 자기가 지금 봐도 창피할 사진. 그러니까 네. 저것 때문에 윤석열이 빡치기 시작했다. 네. 막 그런 말이. 자, 다음. 명태균 감옥 갔습니다. 이제서 빵 터지는 거. 아, 천하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허은하. 허은하는 이준석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이준석을 감옥 보낼 수 있는 사람. 불과 몇 개월 만에 가열차게 지져지죠. 그러니까 저건 내가 봤을 때는요. 이준석이 인맥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것도 인성 문제죠.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이 네. 좋게 끝나는 법이 없는 네.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장담한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이준석은 천하람을 부정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준석맘. 준석과 준석맘. 지금 아니 이 중요한 시기에 왜 3주 휴가를 가? 윤석열 탄핵이 되냐 마냐는 시기에. 안식년? 안식년 네. 뭐 작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언론사 다니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안식년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공교롭게 어떻게 그 이준석하고 같이 똥 싸고 딱 그때 맞추어서 안식년을 떠나나. 여러분 저 새날에 앵커 모집할게요. 제가 안식년 하고 싶어서 저만큼 할 수 있으신 분 새날 이메일로 답장 주시면은 제가 안식년 하고 싶다. 자, 허은하의 SNS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인간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증언합니다. 이준석 의원의 유일한 관심사는 대선 주자로 주목받는 것이며 그 방식은 늘 같습니다. 논점 이탈하고 갈라치고 지령 내리기. 저 허은하는 당의 미래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범죄자 운운하며 논점을 흐립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한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까? 유치한 정치쇼는 그만두시고 국민 앞에서 토론합시다. 비교섭단체는 의원 한 사람당 3천만 원 나온다? 이준석 의원의 거짓말은 수를 세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싶다면 쿨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번 언론 유착 의혹에 빠져나가려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SOS를 치는 모습이 참으로 초라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하더니 결국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우습기까지 합니다. 저 국힘이 내 당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잖아요. 이준석은 대선이 목표가 아니고 국민의힘 다시 접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알량한 지분 갖고. 그런데 이제 이준석은 또 양두구육 고백 때부터 콧물 질질 닦으면서 울었던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인간이라고 낙이 찍혔어요. 특히나 최근에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비아냥대면서 뭐 CR 리스크, 뭐 삽입 리스크 이렇게 막 놀리는 애들도 엄청 많아졌거든요. 방송이 점점 산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겁니까 이거는? CR 리스크 좋아. 네. CR 리스크? 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는 짤이 그런 시간이니까요. 자, 한동훈 까는 건 지금부터예요. 자, 사람이 먼저다를 패러디한 제목처럼 보이네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한동훈 자체는 사실은 윤석열과 함께 야당 탄압에 선봉에 있던 자잖아요. 뭐 돈 봉투 받는 소리 부스럭거리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윤석열을 끌어내릴 때는 한동훈이 힘도 모아야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나왔던 그 한동훈 까는 시간은 아니었고 한동훈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역할인 거고요. 지금 한동훈 까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창의력 없는 새끼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패러디한 게 있네요.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아니고 비번이 먼저입니다. 이거 진짜 빵 터졌어요. 머리는 이제 놔둡시다. 네. 이제 그게 재밌기는 한데 영혼이 재밌기는 한데 영혼이 재밌으니까 이 저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안농훈 지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저는 한동훈을 용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란을 우리가 해제시키고
윤석열 탄핵까지 가는 데는 한동훈 역할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 까방콘한 두 장 정도 생긴 거죠. 나중에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 요즘에 비판하는 거 거의 없죠. 자명을 했으니까. 네. 그때 또 다시 까드리면 되는데요. 예. 자, 최근에 그 발견된 한동훈인데요. 한동훈 키높이 방석, 혼자만 방석 2개를. 방석도 키높이가 있어요. 그 뭐지 그 항문 아픈 그 병을 뭐라고 합니까? 치질. 네, 치질일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 말에 돌았는데 우리가 이제 미처 바빠가지고 한동안도 신경 쓰지 못할 타이밍에 옆에 보시면 옆에 사람은 방석 하나만 하고 있거든. 네. 굳이 또 자기가 이렇게 2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문이 튼튼하니까. 내 소중한 항문. 이런 것도 키높이 방석이 놀림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이런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고.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온라인 판매 1위. 김문수의 선택, 대통령 복귀가 먼저입니다. 보수 지지율 1위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누구요? 나 김문수인데. 아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치명적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치명적 약점 가장 덜한 약점을 가진 사람은 김문수죠. 네. 김문수는 그 어쨌거나 지지자들한테는 어떻게 계속 보호받을 수 있는 약점이잖아요. 맞아. 뭐 정광훈하고 잠시 친했던 거, 뭐 어쩌라고. 한동훈은 안 돼. 우리 편인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은 다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분께 제가 밸런스 게임. 요즘 한동훈, 밸런스 김문수. 게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선택하라고 하면 그둘 중에 누가 더 좋냐를 택해야 돼요. 예, 점이라 좋냐. 예. 자, 밸런스 게임. 한동훈, 김문수. 나 김문수. 사실 이거는 김문수죠. 그래요? 네. 한동훈은 정말 용서가 안 돼. 나 김문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김문수는 약간 네. 좀 모자라서 그냥 귀여운 거죠. 밥도 잘 먹고 다녔으면 좋겠고 아 근데 김문수는 밥을 안 먹는 것 같더라고. 갈수록 애가 고라. 그때 국무위원들한테 내란 사과하라고 할 때 유례가 안 예, 일었었잖아요. 예. 그때 썰이 있어. 김문수가 기력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밥을 안 먹는 것 같아 진짜. 거의 바이든급. 자, 김문수가 지금 80 다 돼갑니다. 자, 다음 갈게요.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아작내고 있습니다. 젤렌 적당히 해라. 애초에 싸움을 왜 시작하냐. 시작해서 하면서 지금 젤렌스키를 밟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금 저쪽 곰이 푸틴이잖아요, 러시아. 젤렌스키 지금 잣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젤렌스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인간이에요. 예. 인간 군상이.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새끼는. 그러니까 지 밥그릇 하나 지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맞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 예. 다음 짤도 비슷한 거예요. 독재자, 종전 찬성해. 바이든이 지원한 금액 다 어디 갔어? 실제로 미국이 바이든이 지원한 금액을 우크라이나를 아작내는 방식으로 야 돈 없으면은 광물이라도 내놔 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광물 말고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아,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전쟁이 나도 광물은 없어지지 않죠.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범을 벤츠로 데려다준 공범이 다지는 교회가 세계로 교회임. 서부지법 폭동도 그렇고 교회 중심으로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 이재명 암살 시도 사건도 재수사했으면. 그 밑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태그를 했던 게 네, 원글이 트윗이죠. 세계로 교회 여기 진짜 미친 것 같다. 무슨 설교 내용이 4주 내내 이재명 죽이자 뭐 이런 거냐. 미쳤나 봐. 여기 전환길도 다닌다며?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세계로 교회가 지금 정광훈 파와 대적해서 라이벌로 있는 데죠. 그 전현희 대리대책위원장이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예. 뭔가가 있어요.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명진이었던가 김진성. 김진성은 그냥 개인 단독범이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 맞고요. 정권 바뀌면 다 드러나 이것들아. 차범근 감독이 수고 대상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가 왜 거기서 나오냐. 본인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차범근 감독 자체가 좀 생각이 진보적이신 건 맞고요. 진보적인 생각 갖다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뭐 정혁신 교수를 편을 든다든가 뭐 이런 거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생각이면요.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한 60세로 높아지지 않을까요? 70대 되겠네. 70대. 네.
추억의 짤입니다. 윤석열 마스크에 원자력, 탄소 중심 기후 대응이라고. 이거는 역대급 모질한 짓거리잖아요. 탄소 중심이 돼버리면 기후 대응을 어떻게 해? 저기서 제일 웃긴 건 뭐냐면 저 진지한 눈빛입니다. 탄소 중립을 탄소 중심이라고 쓴 게 사실 대한민국 극우들의 수준 아니요. 네. 저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다 알아봤죠. 그러니까 1번 찍은 사람들은 다 알아봤죠. 맞아. 2번 찍은 인간들이 문제지. 탈원전 행사 마스크의 오타. 탄소 중심 기후 저건 대응. 진짜 저게 어떻게 오타라고 오타입니까, 할 수 저게. 없어. 너무 본마음이네, 중대 실수. 본마음. 중대 실수. 예.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선원 의원 등 중심으로 케이블 타이가 문을 묶는데 사용하느냐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 네. 진짜. 사람과 문을 동시에 묶는 방법이네. 네. 그러면 저 문을 차고 나오질 못하네. 아, 끔찍한 진짜. 거예요. 저렇게 진짜 문 열면 사람 손목이 끊어진다는 그래 뜻이잖아요. 무섭다 저거는. 진짜. 진짜.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우리 덕수 형 너무 귀여운데. 게임의 끝이 아니고 계엄의 끝. 찬성한 국무위원 없었습니다. 네. 계엄의 끝. 자,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의 증언이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왜 불렀을까 그 영감님은?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국무회의 전혀. 없었다. 국무회의는 없었다. 근데 이제 찬성한 국무위원 없었다. 저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기에 숨은 진실이 뭐냐? 반대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맞아. 다 손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볼게요. 지금 악세의 가치다. 뭐 형법 교과서, 범죄 집단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만만한 건 이재명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옛날에 최경락이나 지금은 이제 제가 아예 갖고 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저질스러워가지고. 그런 거야. 때리기 쉬운 대상, 때리고 싶은 대상을 중요성 어떤 뉴스밸류 같은 거 상관없이 막 때리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박영석 중앙일보 만평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임팩트도 없어.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리가 중도 보수야 했던 게 일파만파죠. 민주당 안에서까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대표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보수의 공간이 비어 있다. 그러면 내가 안 움직이고 싶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 네. 상대적인 거라.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렇게 만평 써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오랜만에 보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짤은 이런 거죠. 실제로 이런 모습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수년간 우리가 느꼈던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윤석열은 수위를 입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지만 보고 싶네요 진짜. 그리고 꼭 각방 아니고 합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괴로울 테니까. 더 괴로운 쪽으로. 하여튼 두 사람이 가장 많이 괴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면 네.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진퇴양난. 명태균이 앞에 지금 그 폭탄 안고 지금 가로막고 있고요. 윤석열이는 술 먹고 지금 뻗었습니다. 어느 쪽도 못 가니까 새길로 김문수가 국민의힘한테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 진퇴양난입니다. 명태균이 정말 시한폭탄을 딱 안고 길을 막고 앉아있어요. 저 세 명 중에 저 여성분 하나 있잖아요. 네. 누가 봐도 누군지 알겠죠. 어, 나경원입니다. 뒤로 봐. 그리고 저 그림 밖에 김문수 쪽으로 그림 밖에서 정광훈이 기다릴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다음 볼게요. 요거 지금 명태균이가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을 수거하고 있는 바로 짤입니다. 수거. 명태균 리스트. 난 저런 사기꾼 모른다니까 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바로 그런 짤이고요. 자, 유관순 열사. 그때가 고등학생이고 16살이라고 그랬었죠. 이 흑백 사진 하나만 지금 형무 대전까지 서대문 형무소에서 잡혔을 때 식은 속기 말하면 먹샷이거든요. 이걸 AI로 복원했더니 야 뭔가 느낌이 확 다르지 않아요? 네.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앳된 소녀네요. 느낌이 좀 묘하죠. 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지금 대한민국의 극우들이 하는 게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과 유사하다고 한 그림이에요. 1923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너 조선징이지? 우물에 독을 타? 그러면서 이제 했던 거고 2025년 대한민국 극우는 너 중국인이냐? 시진핑 개새끼 해봐.
스카이 이델리에서 봤다 이러면서 중국인들을 실제로 헌법재판소인가 어디 종로 어디에서 네. 그 임신한 여성 중국인 관광객을 뭐 밀쳤다든가 예, 뭐 밀었다. 잡아뜨렸다든가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우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름 붙인 게 극우라고 이제 부르지만 전 세계에 이런 극우는 없어요. 우리는 극우가 아니라 그냥 정신병자들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극우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그러니까 국가 우선주의 뭐 이런 게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건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만 이익을 누려야 된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극우라는 인간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을 파기하려고 뭐 법원을 습격하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극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어반 좀 이상하다 이야기고 다만 보겠습니다. 지금 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게 국민의힘 계열인데요. 내란, 하야, 장기 집권하려고요. 이승만이 했던 짓거리들이에요. 결국에는 부정선거에서 하야했죠. 박정희 쿠데타 일으켰고 총살당했고, 그리고 전두환도 쿠데타 일으켰고 학살까지 했죠. 광주, 노태우, 내란, 김영삼 국가부도 김영삼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잘한 것도 있거든. 국가부대하고 내란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명박 횡령 뇌물, 박근혜 탄핵, 윤석열 지금 내란 구속돼 있는 무슨 뭐 법칙 같은. 지금 대한민국 보수라고 불리는 대통령들은 다 끝이 안 좋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은 안 뽑는다. 보수 대통령, 소위 말하면 저 수구 대통령 안 뽑는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참에 저 당을 아예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선관위에서 허가가 난 현수막입니다.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 건데요.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야, 나 이거 보고 야 임팩트도 없지만 참 모자라다. 저런 이야기 굳이 현수막으로 걸 필요 있어요? 프레임에 말려드는 건데? 예. 오히려 광고해주는 거 홍보 효과예요. 우리하고 땡큐죠. 그러면 뭐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를 좀 확장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중도 보수 실제로 자기가 중도층이나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눈길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는 거죠. 저 현수막 거는데 비용 꽤 들거든요. 네. 지역구에다가 최소 수백 개 걸잖아요. 야 이재명 대표를 홍보해주니 우리 당 오고 싶은 거보다요. 정연욱이가. 정연욱 네가 와라.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재밌는 짤이었습니다. 자, 법대머리님, 가발이 먼저입니다. 어깨뽕이 두 번째, 가슴 가빠가 세 번째, 키높이는 네 번째, 지훈은 나중입니다. 지훈 누구야? 아, 딸 아들? 그런가 보네요. 다음에 정천재 하루광재님, 제렌스키 윤가 플러스 건의급입니다. 국무위원 대부분 지인 찬스입니다. 거기는 선진국이 아니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선진국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금요일 날은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나온 날인데 그냥 이렇게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여론조사 중에 보수 과표집이 제일 적어요. 하나씩 볼게요.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1000명 중에 보수가 314명, 진보가 264명이니까 여기 약간 50명 정도 차이 나요. 5% 차이가 난다는 거야. 아직도 보수가 5% 먹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번 대선은 깜짝 뒤집어질 것이 전 진보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대선은 꿈 깨라. 투표장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50명 더 많아요. 결론의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국민의힘 34, 민주당 40. 이재명 34, 김문수 9. 아주 단순하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5%를 맞췄다고 생각해봐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50명 많은 거를 이쪽에 25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의힘이 한 31, 2 정도 되고요. 민주당이 41, 2 정도 되는 10%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가장 보수 과표집이 줄어든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재명 34, 김문수 9.
그러니까 진짜 여론을 반영하다기보다는 여론조사 잘 받으면 이게 국민 여론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정당 지지도도 보니까 이거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잠깐 그 과표집이 막 돼 있던 저 막 혼돈의 그 시기를 지나고 지금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민주당은 올라가더라.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 탄핵되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애들만 그거들만 윤석열 파면 안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전망도 물어봤습니다. 탄핵 찬성 60, 탄핵 반대 34. 보수 과표지 비율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50대 50으로 바꾼다 그러면 뭐 탄핵 반대 한 30? 65대 30. 뭐 이 정도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치 지도자 대선 요거는 이제 선호도인데 대선하고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이재명 34, 김문수 19, 홍준표 5, 한동훈 4, 오세훈 4 이런 정도로 좀 저렇게 되면은 저는 제가 예상하기에 이번 대선은 70% 간당간당 할 거라고 봐요. 대략 느낌적으로는 보수가 확 꺼져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가 나오는 거 확실하겠죠. 그러면 70%라고 대충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저거 대략 계산하면요 이재명 득표율이 지금 현재 분위기로 한 60% 나온다고 보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국갤럽이었고요. 어제 목요일 날 나왔던 NBS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어제 나왔던 NBS 여론조사는 갤럽과 똑같은 전화 면접이거든요. 진보 266, 보수 360이니까 이건 무려 10%가 많아요. 100명 이상 많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10%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49, 정권 재창출 40. 이재명 31, 김문수 10. 그러니까 이게 보수 과표집이 1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로가 막 경쟁을 하고 있는데 10%를 더 가져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 대충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이 갤럽이 5% 차이 나고 과표집이 MBS가 10% 차이 나니까 이걸 대충 보정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MBS 여론조사에 그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면해야 된다 55, 직무 복귀해야 된다 39. 이건 10%가 많아요. 감안하고 보세요. 보수가 윤석열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부정 57, 긍정 37인데 보수 과표집이 10%가 많다는 거 감안하고 보시면 보수가 100명이 더 많아. 10%가 많아도 저 정도 나온다 보면 그냥 여론은 끝났다. 근데 얘네들이 그 스카이데일리나 여론조사 공장 같은 이런 주도 세력들이 막 윤석열 지지율을 50% 넘게 만들어주면서 야 여론대로 가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할 거야 이렇게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체들 다 고발당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나올 수 없게 그렇죠. 법적인 어떤 개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여론조사 업체를 만드는 게 너무 쉽잖아요. 좀 이렇게 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명태균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짓을 지금 똑같이 시작해서 윤석열 지지율을 올리고 그걸로 되치기를 하고 이 과정이 또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는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니까 지금 또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내일 민주당 집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합니다. 2월 22일 토요일 3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 민주당 집회 민주당 전체 당 집회를 3시 30분에 안국역 앞에서 한다. 촛불행동이 하는 그 촛불 집회랑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하자면 BBC가요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이 방공과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저 CCP가 중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차이니스 커뮤니티 파티. 네. 저렇게 CCP 아웃하면 누가 알아먹냐고. 그러니까 저기 이제 C가 3개 들어가면 소련을 또 뜻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면은 참 재미있는 신기한 장면이다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거의 같은 정도의 선진국이에요. G7 뭐 이런 정도 이상이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시니쿠데타 해갖고 저런 극우 세력들이 너 한국인이야?
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미친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나마 우리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론, 뭐 중도 보수 툭 던지니까 프레임을 건 사람이 턱 던지니까 일종의 사냥개한테 고기 던지는 거랑 비슷해. 네. 그러니까 막 다 물어. 정의원 의견을 막 현수 막 네. 걸고 난리 다 나잖아요. 물어.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잘하는 것 같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트럼프랑 비슷한 얘기했어요. 생각이 트럼프랑 같다는 게 아니라 자국 중심주의. 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보호해야지 그렇죠. 이런 얘기했고 네, 네. 노조분들도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만나고 있고 이걸 이름하여 광폭 행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불안해할 만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중도 보수라는 이 프레임을 사실 이게 국민의힘이 먼저 장악해야 되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냥 확 다 전문용어로 아도 친다고 하죠. 확 말뚝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전략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충격이 클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어떻게 이게 앞으로 이 전략을 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차피 대선 준비는 그쪽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아, 그렇고요. 민주당의 추경이 지금 34조 정도 되거든요. 한국은행도 저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을 하라고 그랬어요. 네.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추경이란 말이 엄마 좀 어려우시니까 쉽게 설명해드리면 국가 예산을 짜요. 근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등에 따라서 국가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 추경이라고 해요. 그게 해년마다 있어 왔던 것들이에요. 윤석열 정권만 유난히 추경에 인색을 했지. 근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추경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요지부동이에요. 추경 안 할 거야. 지금 최상목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추경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쓰겠다 했어. 원래 예산 65% 70%가 상반기에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지 국민의힘이 여당인가요? 추경도 할 생각이 없으면 이게 지금 국가 경제는 망쳐도 된다는 건가요? 그 세금 추경하고 이러는 게 니들 돈이신가요? 마치 온갖 부정부패를 하는 놈들이 국가 건전 재정 만들어갖고 미래 세대한테 부담 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네. 믿습니까? 서민들 국민들이 안 좋으면 국가가 빚을 내죠. 국가가 낸 빚은 이자가 쌉니다. 다음 정권에서 파격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할 거라고 보지만 우리나라 아직 국가 부채 비율이 50% 정도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재정 여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을 따지더라도 한 120에서 150%까지는 보통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조금만 참으면서 다음이 아니라 이번 대선이죠. 이번 대선을 기다리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 방송하는 시점 박용진 만났죠. 예. 그 김경수, 박용진, 김부겸, 임종석.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왜 굳이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만나야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해서 따로 해석한다는 게 굳이 말하자면 저런 사람들이 나 대선 주자니까 나 따로 만나줘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사실상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저 중에서 솔직히 급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정말 짜치는데 정말 우리 대표님이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 주니까 됐죠. 이게 이재명 대표는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그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줄 수밖에 없다고 일단 이분을 뭐 막는 효과는 있겠죠. 이렇게 날짜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잡았으니까 그 동안만이라도 인터뷰 자제하고 찍는 소리는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저께 저렇게 날짜 잡혔는데 김부겸 나와가지고 어제도 뭐 개딸이니 뭔데 수박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감정이 좋아지겠냐고요. 물론 대표님 만나면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이번에 보니까 장성철도 MBC 100분 토론하면서 자기가 평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많이 했지만 막상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서 좀 공손해지더라 이런 말을 하던 것처럼 면전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 스탠스를 밖에서도 좀 유지를 하시라고.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그러니까 수박, 똥파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똥파리라고 불렀을 때 가장 크게 화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똥파리. 똥파리입니다. 수박이라고 불렀을 때 가장 화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박. 수박입니다. 어. 그런 원리예요. 개딸이라고 불러서 우린 화 안 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 네. 나도 좀 못마땅하긴 한데 예를 들면 민주당은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에 일종의 이벤트 퍼포먼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를테면 뭐 새날 같은 유튜브들 도장 깨기라고 컨셉 걸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나 싫어하는 사람 내가 하나씩 만나줄게. 일종의 도장 깨기 개념으로 저게 뭐 굉장한 잡음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냐면 이게 왜 저렇게 하고 있냐면 지난 대선 때 0.7%로 졌던 기억 때문에 우리들의 표를 뭐 한 표라도 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사람인데 나 이재명 네, 싫어 네, 네. 라는 사람이 0.1%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표를 뭔가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라는 이 민주당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 싫은데 만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렇죠. 그건 응원을 해야 그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고요. 이런 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얼처없는 소리 하는 거 지금 이낙연이잖아요. 이낙연이 윤석열과 이재명 청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오죽했으면 고민정이가 손절을 했더만 다 만나도 이낙연 만나면 안 된대. 왜냐하면 이재명 청산을 지금 목표로 걸었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내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좀 만나는 거지 당 밖의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당 밖의 사람이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나갔잖아. 네. 누가 나가라 그랬어? 본인이 나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나가서 이재명 청산 하고 싶으면 네 실력으로 하든가. 네 실력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자기 실력으로 나갔지만 마지막 불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씨불. 마지막 씨불 됐잖아요 지금. 씨불 막지만. 안타깝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어. 진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고 싶을 때는요. 우리가 약간 직선적인 언어를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어저께 대표가 야육당 뭐 무슨 원탁회의 있잖아요. 헌정회복 원탁회의 있잖아요. 당대표들 만나가지고. 네. 그때 이준석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모아서 그 프레임 중에 하나거든. 그것도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과 내란 찬성하는 세력을 딱 선을 긋는 것은 지금의 최고의 큰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속도 없이 이준석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비판은 받긴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대표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좀 읽어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왜 저러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다만 대표님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잘 됐어요가 대표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묘한 거야. 그 구조가. 어떤 구조에 놓여 있냐면 야 지지층들이 너 이렇게 욕해도 내가 너 만나준다 이런 개념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금요일이네요. 눈 왔으면 좋겠다. 춥긴 춥습니다 오늘. 딱 오늘 눈 오면 이제 국밥 먹으러 가야지. 자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